네, 2023년 1월 6일 이정훈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 김만배가 일부 기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군요. 돈질을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들이야말로 기레기 아니겠습니까? 가짜뉴스 기레기 그렇게 공격하던 민주당 주사파 대장동에서 김만배한테 돈 먹었다고 하는 기자들을 꺼내는 침묵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한국일보를 거쳐서 뉴시스 그리고 머니투데이 이렇게 있었죠. 법조 출입을 했습니다. 법조 기자라서 날린 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겨레 신문의 간부니까 뭐 부장이나 차장쯤 되겠구나. 6억 원을 줬습니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만배 방식이 참 웃겨요. 자, 이 한겨레 간부한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본인이 각각 3억 원씩 객출해서 9억 원 주자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3억 원은 안 내고 자기가 받아서 전달했으니까 6억만 전달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 없는 돈에는 항상 삥땅이 존재하죠. 그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씨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정진상 씨한테 전달된 이 대장동 일당들의 돈은 5천만 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남욱 씨가 처음 받아갔던가 그때 꺼냈을 때 돈은 8억 원이었죠. 8억 원의 돈이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유동규한테 갔을 때 몇 억을 거기서 유동규 씨도 인정해요. 나도 몇 푼 좀 띄어냈다고. 또 누가 띄어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진상 씨한테 갈 때는 5천만 원밖에 안 갔죠. 예, 주인 없는 돈은 이렇게 띄어 먹습니다. 그 정도 밝혔다는 거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한겨레 신문 간부한테 간 거는 그래도 많이 안 띄어 먹었네요. 3분의 2는 그대로 전달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가 한국일보 출신이니까 한국일보의 간부 B 씨한테는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한국일보 간부는 2020년 내가 이사 자금으로 급하게 빌린 거다.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해왔다. 차용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차용증. 네. 법조 기자 정도 하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뇌물질을 해야 되는지는 다 도통하죠. 네. 차용증이 있으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그걸 했다는 겁니다. 이자도 줬다. 그러면 1억 원을 왜 빌리게 됐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좀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또 간부는 9천만 원, 2019년에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김만배 씨가 돈이 없을 때가 있었대요. 2018년에 자기가 8천만 원을 빌려주고 2019년 이자 1천만 원 해갖고 9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기자가 원래 부자라면 모를까 빌려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한번 까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 씨가 관리한 기자단이 있는데 그 기자단 모임이 지혜라고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걔네들은 기자들이죠.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카톡으로 차용증 받았구나. 그런 다음에 2억씩 주라고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이렇게 말한 대목도 있답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조금 진보적인 매체라고 하는 뉴스타파도 확인을 했네요. 자기들도 취재를 해보니까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메모를 보니까 김만배의 로비 대상에 언론사 기자들이 있다.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들면 어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정영학 씨한테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말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광고 내려면 그 정도 내라. 그러면 어떻게?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는 대신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대장동 관련 기사 작성을 맡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고 돈 줬다라는 것도 역시 뉴스타파는 취재했습니다. 김만배가 오늘 기자들 되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정영하게 형님 맨날 기자들 먹어 살리신다면서요. 이게 이제 상품권 전달하는 대목이죠. 상품권을 이제 정영학 씨가 주니까 김만배가 와, 이 정도면 대박인데 걔네들은 현찰이 필요해. 그러니까 정영학이 현찰로 할까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걔네들한테는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응, 여기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 이걸 보게 되면 이게 2019년 20년 그런 상황으로 돼 있네요. 기자들한테 돈을 준 게. 그게 박종명 기자가 화천대유는 이재명 대표님 누구 것입니까 하는 기자 수첩을 쓴 게 2021년 8월인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옵니다. 김만배가 기자들한테 돈을 돌린 거 한 1년 후에 터져 나왔는데, 근데 이 지방에 아주 작은 신문에서 쓴 칼럼 기사가 폭발력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박정명 기자가 쓰기 전까지 돈질로 막고 있었던 얘기네. 기자들은 알고도 안 썼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한겨레 기자도 있네. 그래. 항상 좌파 언론들이 얘기할 때 조중동은 그렇다 치고 한겨레는 뭐야 이거. 이렇게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좌파 언론은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 삼성의 언론 담당 사장이 뭐 각 언론사 간부들한테 어떻게 한 거는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더니 이 대장동 건은 언론 매체를 공개하느냐 하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려면 좌파는 보수의 부패를 공격하고 또 보수 세력은 좌파의 부패를 공격하면서 점점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면 되죠. 자, 기자들을 돈으로 막았네요. 저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게 제 사건이 떠오릅니다. 뭐 벌써 한참 오래됐습니다. 20년 더 넘었네. 그 담당자, 그 관련자는 지금 석방돼 있을 겁니다. 형이 다 지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까? 수지킴 사건이라는 걸 쓴 적이 있어요. 수지킴 사건의 주범이 그 후에 돈을 많이 벌었죠. 지문인식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참 신기하죠. 그런데 많이 번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또 언론사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킴 피살 사건과는 별개인데, 수지킴 사건을 저도 그것까지 몰랐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몸담고 있던 기자, 신문사, 제가 과거에 있었던 신문사에서도 주로 선배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금품 받은 게 드러나서 또 시끄러웠죠. 그게 벌써 2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이러네요. 그리고 뭐 밥 한 끼 먹을 수는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렇게 거액을 받고 와, 아직도 이런가?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겨레 기자가 이러네. 옛날에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들 상당히 두려웠었죠. 한겨레가 안 가면 다른 기자들도 안 가고 조심했는데 한겨레가 제일 많이 받았네. 이러면은 다들 자기 친소에 따라서 보도를 했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김만배는 자기가 몸담고 있던 자기 매체 회장한테는 50억 줬다. 근데 뭐 갚았다, 뭐 차용했다, 뭐 그런 주장은 서로 있는데 뭐 그건 항상 그런 거고. 차용증 김만배 말대로 다르면은 차용증을 받고 줬다는 거잖아요. 차용증하고 돈을 바꿨다는 것 같긴 한데. 차용증 꾼들이 한 거네. 근데 김만배 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한 2,386억 원의 배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중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어디 썼는데 용처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장기 대여금과 수표 인출로 한 200억 이상을 뺐는데 그게 지금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2014년 남욱 씨가 조성한 40대 비자금은 대장동 사업 시작 전인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중간에 또 삥땅이 있는 거고. 아까 뭐 8억을 마련해 줬는데 최종적으로는 5천만이 가고, 이건 너무 많이 띄어먹었죠. 9억을 만들자 해놓고 6억이 가고. 그리고 40억대 남욱 불법 비자금 중 일부는 박영수 전 특검한테 갔다. 자, 요것이 이제 이재명계라든지 김만배 씨 측이 현 정부를 압박하는 건데, 박영수 씨가 특검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에 가 있었죠. 특검에. 그리고 박영수 윤석열이 가깝다라고 했고, 또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소유 집을 사줬죠. 뭐 특별히 비싸게 사준 건 아니고 제값에 사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짐작컨대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고 하니까 박영수 씨가 뭐 어떻게 전했는지, 그 누나가 어떻게 알고 그 집을 딱 집어 사주겠습니까? 제값 받고 사줬죠. 더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 그거 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약점이다 하겠지만 별로.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박영수 씨에 대한 수사를 해야, 박영수 씨의 딸은 화천대유과 천화동인의 직원으로 있었죠. 거기도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곽상도 씨 아들은 직원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받아갔고, 박영수 씨의 딸은 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양됐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온 아파트 한 채는 분양받게 해줬죠. 아주 배당금이 너무 많으니까 곳곳에 돈으로 막았네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언론사 기자들입니다. 한겨레를 포함한. 이러니까 기자들이 안 움직였네요.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많은 보도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많이 보도한 데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공격만 흐릿다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겨레 기자는 답이 없다 그러는데, 돈 받고 기사 쓰면 기레기 아닌가요? 이런 건이 딱 나오면은 우리 정통 야당인 민주당 한마디 해야지. 비난을 하든지. 그리고 뭐 언론련 뭐 이런 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중동 기자가 뭐 하나만 걸리면 이만큼 부풀려서 꽤 유명한 기자를 아주 침몰시켜 버리는데, 이런 사건 생기면 조용해. 기자들 먹여 살린 김만배 고생했네. 그 기레기에 침묵하는 주사파 민주당을 고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